제가 왜 이 매각기를 지정하고 재지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냐면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매각기를 여기서 기를 지정했습니다. 매각기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하여 자 경매 절차가 언제 매각기에 매각을 실시한다라고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각기를 지정하고 매각기를 지정하고 난 시점하고 매각기를 지정하지 아니한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매각기를 지정하고 나면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에 매각을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이 경매가 언제 실시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열람을 위하여 비치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큼은 매각 물건 명세서만큼은 매각길 일주일 전부터만 열람을 위하여 비치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각길이 5월 20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5월 20일부터 일주일 전부터만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에 비치한단 말입니다. 5월 20일이면 늘 날짜를 계산할 때 초일 그날은 뺍니다. 5월 20일 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이내 5월 20일부터 일주일 이내의 날로부터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5월 12일부터는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열람에 비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각기를 지정하게 되면 이때부터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이런 기록들은 모든 기록들을 모두 다 열람에 비치합니다. 자, 이전까지의 물건들, 매각길이 지정되지 않은 물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예정 물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정 물건. 매각이 실시되기로 예정된 물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기를 지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 물건을 실무상 진행 물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고 실무상 용어입니다. 매각기를 지정하면 그다음부터 이 물건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진행 물건이라고 하고 매각길이 지정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예정 물건이다. 매각 절차가 예정되는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실시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이게 나중에 경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매각길이 정해질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 없어질 수도 있겠죠. 보게 되면요.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 진행 물건 넘어가는 게 어떤 경우는 한 2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건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매각길이 잡히기 전에 이 물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되거나 해가지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실제로 100건의 물건 중에서 매각길에 매각이 실시되는 것이 10건, 20건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매각길이 지정되기 전에 물건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예정 물건이다라고 한다고요. 매각길이 지정되고 나면 이를 진행 물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매각길이 지정되는 날짜를 보게 되면 대충 어떻게 되는가? 그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경매를 개시하고 난 다음에 매각길을 지정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겠죠. 보통 이때까지 기간이 여기서 경매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매각길을 지정할 때까지 경매 절차에 경매 물건에 관한 조사 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세요. 어느 법원에 오늘날처럼 경기가 부동산 경기 후퇴돼가지고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쏟아져 나오면 경매 물건에서 경매 물건을 계속 일을 쳐내가려고 하게 되면 물건은 많으니까 경매 물건이 뒤로 막 밀릴 수가 있겠지. 그럼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낙찰되고 나머지 이렇게 나중에 낙찰대로 날짜를 조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또 매각을 실시하려고 하게 되면 현황조사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매각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도 거쳐야 되는 거죠. 매각 준비하고 조사하고 대기하는 기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각기를 지정할 때까지, 이때까지 보통 얼마 걸리냐 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실무상 보게 되면 보통 한 6월 내지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첫 번째 매각기일까지 한 6개월 내지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요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매를 개시하고 나서 배당 요구 중기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여기 배당 요구 중기는 첫 매각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날로 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3개월 했다 1개월 하게 되면 4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의 진행이 조금 더 지연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4개월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4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보통 빨라야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면 첫 번째 매각길이 잡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법원이 휴정하고 그랬었죠. 그럴 때는 경매를 신청하고 나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은 2021년 3월에 했는데 첫 번째 매각기일이 2022년 7월에 실시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이 훨씬 더 지나가지고 첫 번째 매각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법원의 절차가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데는 10개월이 아니라 1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요때까지 매각기를 지정할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를 예정 물건이다라고 부르고 자,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것을 진행 물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정 물건하고 진행 물건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매각을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경매에 관한 법원의 모든 자료들이 오픈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무상 법원 3대 자료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희망자들 누구나에게 다 오픈하여야 하는 자료 3가지가 있죠. 뭡니까?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죠. 요거를 매각기일을 지정하기 전에는 이를 법원에서 이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게시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이거를 비치한단 말입니다. 다만, 자, 매각기일을 지정한 날로부터 현황조사, 감정평가서는 바로 법원에 이거 열람위에 비치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 명세서만큼은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는 열람위에 비치합니다. 그 전에 미리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주일 이전에는 일주일 그 전에는 이걸 비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서는 이미 미리 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첫 매각기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갑수의 물건이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어요. 이게 해가지고 이걸 해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감정가가 3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의 매각기일에 3억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나서 이해기일에 최저가를 저감하여 30% 저감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7이 21 어떻게 돼요? 2억 1,000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해 매각기일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대개 경우 어떻습니까? 이때는 3억에는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못 사겠다고 했으니까 3억 원하고 이해기일에 낙찰된다라고 한다면 낙찰가는 2억 1,000에서 3억 사이에 요 사이에 낙찰가가 어느 부분에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말이에요. 이해기일 최저가 3억일 때는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었다가 나중에 이해기일 최저가 2억 1,000일 때 이때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데 이해기일이 돼가지고 7, 8명, 12명, 15명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최종적인 낙찰가 3억 7천 이렇게 낙찰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때는 없었는데 이때 내가 갑자기 이 지역에 가는 이슈가 발생했어.
여기가 뭐가 들어온다 뭐 해가 갑자기 발표가 뻥 났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3억일 때 유찰되었다가 2회차에 2억 천일 때 우르르 덤벼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최저가, 전 최저가 3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1회 2일에 3억으로서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낙찰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한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전 경매에서 많이 발생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거의 매일 뭐 빠지는 날 없이 아마 한 달이다라고 하게 되면 빠지는 날이 특별한 일, 특별한 날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날 빼놓고는 아마 옥션 사이트를 거의 매일 볼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 진짜 괜찮은 물건이야. 이거 내가 나왔으면 내가 들어가서 낙찰받으려고 당연히 낙찰받기에 들어갈 물건이었어. 근데 몰랐어. 몰랐네. 이런 물건이 있었네. 여기서 알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3억에서 2억 천 요 사이에 들어가면 낙찰 못 받아. 이때 돼가지고 전체적가 3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들어가서 낙찰받는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으로 나왔어. 3억으로 나왔는데, 자, 그때는 몰랐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몰랐어. 근데 이 자리로 여기다가 여기서 해가지고 무슨 농수산물 센터기로 들어간다고 발표 났어. 또는 여기서 법원에 들어간다고 발표 났어. 또 여기는 어떠한 관광단지가 들어간다고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돼서. 그럼 어떻습니까? 확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서로가 몰랐어.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권에 낙찰받지 못해서 이걸 경매로 나온 걸 몰라가지고 2회차에 들어갔는데 이 금액 이하로 쓰고 들어가서 낙찰받지 못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대개 보게 되면요, 정말 돈 되는 물건들은, 대박 물건들은 되게 신권에 들어가야 돼. 신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 물건이 이게 만약에 저평가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권에 들어가야 되겠죠. 저평가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보세요. 요전에 감정평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현재 2023년 5월 달에 전에 매각길이야. 첫 번째 매각길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이게 지금 5억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파트로 갑시다. 5억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5억으로 제1의 길 5억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해가 되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럼 이게 경매를 개시하고 나가지고 여기서 한 10개월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매를 개시하고 난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3일 내로 감정평가하라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때 감정평가 명령을 받은 감정평가서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서에 5억으로 평가된 금액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10개월 전의 날짜에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 이겁니다. 5억으로 감정평가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이때 시점이에요, 이때 시점. 근데 이때 시점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파트 등을 감정평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그랬죠? 과거 사례가 지금 현재는 여기서 호가가 6억 내지 6억 5천으로 호가가 되고 있어. 그러더라도 거래 사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 거래 사례는 1년 전쯤에 거래 사례가 이때 5억으로 거래 사례가 있는 거야, 이때. 그럼 보세요. 이때 감정평가할 때 1년 전에 거래 사례가 5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때는 6억 5천, 6억 이렇게 올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 8억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1억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1억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5억으로 나왔다고 하면 5억에서 내가 이거를 6억에 낙찰받아도 되겠지? 6억에 낙찰받아도 지금 현재 살라고 하게 되면 8억이야. 지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신권에 들어가서 낙찰받을 수 있겠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땅인데 이게 평당 50에 지금 평당 50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평당 50의 경매로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 가까보게 되면 이거 평당 50에는 과거에 이 바닷가 이런 쪽엔 거래 사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토지를 감정평가해가지고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례를 여기다가 보완하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 사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과거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뜨고 있는 바닷가 쪽에 뜨고 있는 지역의 땅들은 대개 저평가돼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게 1억짜리가 경매로 낙찰될 때는 2억 5천에 3억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자, 대박 물건으로 대개 신권에 낙찰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돼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와, 이건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신권에 들어가서 낙찰 받았을 건데 몰랐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몰랐던,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몰랐어. 이런 물건이 있었네라는 거 몰랐어. 그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몰랐던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몰랐습니까? 이 물건에 대해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매각기를 지정해야 짜자잔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 때부터 진행 물건이지. 그 전까지는 예정 물건이잖아.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자료들이 공시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매각기를 지정돼야지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설 경매 사이트 초기 화면에 보게 되면 사진도 나오고 도면도 나오고 하죠. 자, 여기 사진과 도면이 나오는 게 어떤 건 보게 되면 매각길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진과 도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냥 글자만 쭉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사진도 안 나오고. 대개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여기 초기 화면에 딱 나오는 사진과 도면 이것은요. 이건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겁니까? 그 옥션 사이트에서 현장에 가 개별 물건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 다 찍어 온 걸까요? 아닙니다. 어디서 뺏겨온 거란 말입니다. 캡처해온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캡처해 왔을까요? 옥션 사이트에서 캡처해온 건 어디서 캡처해 왔을까요? 예? 법원의 자료 뭐예요? 감정평가서의 맨 뒤에 보게 되면 사진과 도면을 첨부된다 그랬었죠. 감정평가서 맨 뒤쪽에 있는 사진과 도면을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경매정보 사이트 초기 화면을 꾸미는 거야. 그럼 보세요. 매각길이 지정돼야만이 현황조사 감정평가사가 열람의뢰에 비치한다 그랬죠. 요거 열람의뢰에 비치해야만이 여기서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사이트를 꾸밀 것 아니냐고요. 매각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열람의뢰가 비치되지 않죠. 열람의뢰 비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진과 도면 이런 걸 첨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는 이 물건이 언제 경매로 나왔다, 경매 개시일자는 언제다, 배당 요구 종기일자는 언제다,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이 게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매각길이 지정돼야만이 구체적인 물건이 정보가 게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물건에 경매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 물건에 경매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물건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오픈돼야만이, 진행 물건으로 되어야만이 내가 그 물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요게요, 자, 매각기를 지정했다, 진행 물건이 되었다, 첫 매각기일까지 기간이 최장 얼마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 매각기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첫 매각기일이 얼마? 2주 후 20일 안에라고 정한다 그랬잖아요. 20일 안에 요게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라고 짜자잔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난 다음에 20일 안에 매각길이 잡힐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네? 근데 내일이야, 내일. 오늘 알았어. 그럴 수 있겠죠. 또 봅시다.
이 물건 경매로 나왔네라고 알게 되었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5월 10일 날 매각이 실시되는데 내가 5월 7일 날 알게 되었어. 그 5월 7일 알게 되었으면 가가지고 내가 가서 이 물건 분석도 해봐야 되고 임장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서 입찰 보증금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일까지 준비를 못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게 내가 확신이 안 쓰니까 내가 이 물건이 들어가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또 내가 들어갈 물건이다 하고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이 절차를 내가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일의 길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의 길을 놓치는 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일의 길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실무상 이의 길에 이때 1억이었었는데 이때는 못 들어갔다. 이의 길에 들어가는 내가 이 1억, 3억보다도 또 높은 금액으로 들어간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해보면요, 그렇게 사람 심리상 3억이 유찰됐는데 3억 이상 쓰고 들어가겠다? 정말 보통 실력 아니면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런 거는 신권에 놓치게 되면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박 물건은 신권에 낙찰받아야 되는데 신권에 낙찰받지 못하면 낙찰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신권에 낙찰받으려고 하게 되면 나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출되는 시간이? 나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매각길이 지정되고는 첫 번째 매각길까지 얼마? 20일밖에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내가 요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자 다시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매각기는 내가 아는 시점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내가 확인하고 미리 분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이 물건을 접근할 때 경매에 참가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예전 물건인 단계에서 미리 분석하는 거예요. 예전 물건인 단계에서 분석한다고요? 예전 물건인 단계에서는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자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뭘 보고 분석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소는 나오잖아. 주소? 자 여기 볼까요? 내가 경매 물건에서 경매 정보지에 사주 경매 정보 사이트에 또 법원 자료에 모든 것이 오픈돼야만이 내가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바닷가에 여기 동해안 바닷가에 별장 주택을 하나 내가 마련하고자 한다. 내가 만약에 포항에서 영덕 올라가는 요 라인에 바다가 보이는 쪽에 집을 질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땅을 내가 낙찰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전 물건당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도 주소 나오죠. 주소가 나왔는데 보니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자 영덕군 남정면 뭐뭐 나왔습니다. 여기 그러면 영덕군 여기 바닷가 이쪽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주소를 가지고 내가 자 네이버나 다음에 가가지고 지도 보기 해가지고 지도를 딱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 7번 국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소를 딱 찾아봤더니 여기야. 여기 바다가 안 보이는 쪽이야. 주소는 여기 영덕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에이 아니네 이렇게 하겠죠. 주소를 딱 찾아봤더니 여기야 딱. 그 여기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바다가 보이냐 안 보이냐 해가지고 보면 지도를 보게 되면 아 여기서 바다가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바다가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여기다 집을 질 수 있는 거 없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안 왔는데 주소만 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여기다 집을 질 수 있는 거 없는 거 공부사 규제 등을 확인해야 되잖아. 도로가 있는 거 없는가는 전지 지적도 보면 나오지. 또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 도로에 접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서 가가지고 여기서 확인도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용도지역 등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질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쪽이다.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이런 거 보니까 공업상 규제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규제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 권리관계 등을 분석해서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뭐고 말소기준권리가 딱 정해지게 되면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매각을 소멸하는 거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거잖아. 우리가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경매 절차,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 이 물건에 자,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소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를 무엇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합니까? 지금까지 다 배웠잖아. 인수되는 권리는 반드시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 그 안에 인수되는 권리가 기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수되는 권리인데도 여기 기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되는 권리인가 소멸되는 권리인가라는 기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확인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 안 나왔어. 그래도 우리는 인수되는 권리야 그럼 소멸되는 권리 몰라? 말소기준 권리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들 중에서 처음에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합시다. 보세요.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들 중에서 돈 받기 위하여 등기부상에 등기된 권리들 이것은 모두 매각이 실시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했었죠. 돈 받기 위하여 등기된 권리들 뭐 있습니까?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하여 등기된 권리 뭐예요? 저당, 근저당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뭡니까? 압류, 또 가압류 이런 거죠. 또 뭐 있습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왜 했습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기 위하여 일단 압류한 거죠. 또 담보가등기는 저당과가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때로는 전세권도 말소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최선순위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잖아.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등기부상에 보게 되면 등기부에는 제일 처음에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등기부를 갑구 갔다 을구 갔다 갑구 갔다 을구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리죠. 등기부를 분석할 때 처음에 잘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아예 그리세요. 여기다 해가지고 갑구, 여기다 을구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 이렇게 해놔놓고 일자별로 여기서 구분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별로 쭉 구분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여기에 제일 처음에 보니까 갑구에 여기서 근저당이 있어. 그리고 을구에 여기서 뭐 전세권이 있어. 여기 임차인 전입신고일자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근저당이 왜 갑구에 있어? 근저당이 여기서 을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갑구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여기서 해가지고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여기서 임차인의 전입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갑구에 돼가지고 이쪽 아래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세 개를 하나로 딱 합치면 일렬로 쭉 쓰죠? 일렬책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걸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순서대로 보면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가등 이렇게 된 순서대로. 그러면 근저당이 최소수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잖아. 나머지 모두 매각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근저당이 여기서 근저당 이렇게 돼 있어. 이 앞에 보니까 여기서 가등기 이렇게 돼 있어. 그 가등기가 근저당보다 선순위죠.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인수되는 가등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말소기준 권리는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의 정의 개념이 뭡니까?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된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 권리, 그게 말소기준 권리잖아.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이건 소멸되지 않고 낙찰적 인수된다 이거 아닙니까? 원리가 그거죠. 이 결론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내가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등기 기록을 통하여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소멸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뭐다라는 건 내가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내가 이전에도 아까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 매각 물건 매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다 분석할 수 있어. 다 분석해서 내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물건을 딱 봤더니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땅이야. 아, 이런 물건이 있었네. 이런 물건이 있네라고 해. 이거 예정 물건을 내가 여기 경매정보 사이트에 관심 물건으로 등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관심 물건으로 등록해 놓는 방법 알고 계시죠? 관심 물건 등록해 놓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여기 예정 물건이었다가 나중에 매각길이 지정되죠? 짜자잔 하는 거 나오잖아. 그럼 예정 물건에서 진행 물건 바뀌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 물건을 여기서 관심 물건 등록해놨던 것이 여러분에게 전화,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 관심 물건 등록해놓은 어떤 물건에 대한 매각길이 언제로 잡혔습니다라고 안내 문자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그때 돼가지고 내가 분석해놓은 것하고 경매 정보에서 나오는 법원의 자료들하고 법원에서 판단한 열람에 비치한 자료하고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비교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네? 딱 봤더니 다음 주야.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네? 내일 모레야. 이럴 수 있겠죠. 내가 그 전에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 미리 어떤 물건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 이런 물건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려고 지금 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네? 배당 요구 정기가 작년 11월이다. 작년 11월인데 아직까지 작년 11월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금 현재 5월 달인데 배당 종기가 4월 20일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매각길이 잡히려면 아직 멀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배당 요구 종기가 작년 11월이야. 지금 현재 5월이야. 매각길이 잡히고도 남을 만한 시간인데 아직까지 안 잡혔어. 그건 어떻습니까? 곧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예정 물건 단계에서 분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럼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 물건이 예정 물건이 진행 물건 딱 바뀌었다. 그때 돼가지고 내가 예정 물건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하고 실제로 진행 물건 되어서 법원에서 열람을 위해 비치하고 있는 자료들의 내용하고 일치하는가 안 하는 걸 내가 검토해 본단 말입니다. 미리 쭉 준비하고 있다가 매각길이 딱 잡혀가 딱 나왔을 때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내일 모레 이런 물건이 매각길이 잡힌 물건 이런 물건이 있었네. 이거를 뒤늦게 확인하는 사람하고는 이미 경쟁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물건을 이런 물건들을 내가 경매로 내가 낙찰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예정 물건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대박 물건은 대개 신건에 나옵니다. 신건에. 한두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낙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저평가된 물건, 앞으로 미래 가치가 풍부한 물건, 이건요, 신건에 낙찰되는 사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신건에 낙찰받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시간이, 노출되는 시간이 최장 20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2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내에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을 내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걸 못하게 되면 내가 괜찮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 내가 불상사를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박 물건을 신건에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정 물건인 단계부터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 나와서 구체적인 진행 물건으로 바뀌는 게 이게 20일밖에 안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매각기일은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매각기일 지정 공간 날로부터 2주 후 20일 안에 날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20일 내리는 이른 아침에까지 나오고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실무상 매각길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길이 지정되기 전에 이 경매 물건을 뭐라고 부르고요? 예정 물건이라고 부르고, 매각길이 잡힌 물건을 뭐라고 부르고요? 진행 물건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신건 물건에 대박 물건의 신건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부터 내가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신권 물건의 투자 기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